네, 이번 파트에서는 딥러닝 무작정 따라하기 중에서 이제 모델을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파트에서는 재료를 다 모아 놓은 거죠. 이제 뭐 김밥에서 재료를 다 모으면 이제 말기만 하면 되듯이 여기에서도 일단 재료가 다 있으면은 모델 생성하고 투입만 시키면은 이제 끝납니다. 모델 생성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텐서플로우에서는 레이어를 쌓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시퀀셜하게 내가 층층이 하나씩 레이어를 쌓겠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rom tensorflow.kelas에서 시퀀셜이라고 하는 요 라이브러리를 먼저 써야 되고, 일단 지금은 뭐 이렇게 다양한 뭐 합성고 신경만 이런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전 연결층 덴스 레이어라고 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쓸 겁니다. 근데 얘는 tensorflow.kelas의 레이어스라고 하는 그 라이브러리 안에 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를 활용을 할 거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모델을 시퀀셜하면 모델을 한번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내가 모델.add 하고 내가 덴스 레이어 동그라미를 8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입력 데이터가 있으면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동그라미 8개를 만들고, 그럼 각각 여기 웨이트가 생긴다라고 제가 이론 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동그라미 8개 만들고 또 동그라미 8개 만들고 맨 마지막에 아웃풋 레이어는 맨 하나. 당연히 여기 안에 뭐 100이 나오든 200이 나오든 피처는 4개가 들어오고,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처음 레이어는 그 인풋 쉐입 그 피처가 들어갑니다. 약간 이걸 이제 인풋 레이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히든 레이어, 그 다음 맨 마지막 레이어를 아웃풋 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풋 레이어는 다른 히든 레이어와 좀 차이점이 당연히 이제 피처를 주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프로모션이나 홀리데이나 이런 피처들을 첫 번째 행을 먼저 넣어야 돼서 그 받아들이는 쉐입 자체를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의 문제지의 첫 번째 줄 이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미지를 내가 여러 개를 학습시킨다라고 하면 이미지의 첫 번째 쉐입이 되고,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에서는 첫 번째 행의 쉐입을 찍으면은 되는 거죠. 좀 직접 한번 봐야지 좀 더 와닿을 것 같긴 합니다. 히든 레이어는 이제 여러 개를 쌓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한번 뭐 이렇게 인풋은 지금 현재 4개가 아니라 한 8개인가 7개인가 그렇잖아요. 피처스 자체가. 이거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 파트 이제 모델 생성. 아까 A가 전철이었고 모델 생성이 B, 그리고 3 모델 생성. 컨트롤 M 치면은 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from tensorflow keras import sequential, 그 다음에 from tensorflow keras layer 그래서 import 탭 눌러보면 되게 여러가지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내가 뭐 레이어들을 막 껐다 켰다 하는 드롭아웃도 있고 소프트맥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기본인 덴스 레이어 전 연결층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에서 쓰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모델에다가 피처를 넣을 거예요. 훈련 데이터에 문제지를 넣으면은 최종 아웃풋은 예측 값이 나오겠죠. 내가 뭐 50% 할인, 그 다음에 홀리데이 있고 뭐 주차가 23주차였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가 입력 데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에서는 동그라미를 막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자 이런 값이 들어가서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건데 뭐 100이 나오냐? 근데 실제 정답지는 100이 아니라 1000이었다. 그럼 네 900의 제곱인 8100이나 틀렸네. 다시 웨이트 바이아스 수정해. 그리고 똑같은 데이터도 없고 300 넣어보니까 차이가 700. 좀 나아지긴 했지만 700의 제곱인 4900. 좀 다시 웨이트 조절하고 다음번에는 300이 아니라 뭐 800. 이제는 차이가 200밖에 안 나네. 200의 제곱인 40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둥글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모델은 시퀀셜 초기화를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모델.add 하고 댄스 네, 댄스 레이어가 들어가고 이 댄스 레이어 안에서는 이제 내가 뭐 유닛이 이제 동그라미를 내가 몇 개나 넣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보면은 일단 동그라미 8개를 여기다 그리긴 할 건데 여기에 이제 인풋 쉐입 요게 이제 하나가 들어가. 인풋 쉐입. 그래서 여기는 나는 유닛은 여기서 쓰면 유닛은 8개고 여기다가 액티베이션은 나는 렐루를 쓸 거다. 어차피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숫자가 계속 전달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nput in shift 탭을 쓰면은 여기에서 들어갈 인자 값들에 대해서 이제 그 미리 보기를 해줘요. 여기에서 input shape은 제가 아까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여기다 트레이닝 데이터의 피처스에 그 .log 첫 번째 행이죠. 첫 번째 행의 shape 얘가 이제 input shape이 되는 거죠. 컬럼 7개짜리 input shape은 이 input shape을 집어넣고 모델.add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동그라미 8개 그리고 각각 동그라미는 숫자를 내뱉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입력 데이터의 input shape 얘가 이제 입력 레이어 input 레이어가 된다. input shape incomplete input 제가 괄호를 한 번 닫고 한 번 더 닫았으면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 히든 레이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히든 레이어는 모델.add 댄스 레이어이고 그 다음에 유닛은 8개 또 동그라미 8개 그리고 액티베이션은 렐루 그 다음에 인풋 쉐입은 여기는 인풋 쉐입이 없죠. 그냥 렐루만 이제 그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히든 레이어 하나 만들었고 또 괄호를 그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는 모델.add 댄스 레이어 유닛은 하나 액티베이션은 렐루 이렇게 해서 하면은 최종적으로 얘를 모델.서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서머리 해보면은 총 지금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했을 때 8개 64 8개 1개 이게 이제 인풋 쉐입까지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플롯 찍는 것도 이제 하겠지만 동그라미 8개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처음 시작은 피처 7개 그러면 당연히 8 곱하기 7 8 곱하기
그 피처가 7개니까 8, 7에 56. 그리고 동그라미가 8개가 있으니까 더하기 8 하면은 총 64개의 파라미터가 있다. 이 56개는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8개에 대한 웨이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아스 총 8개. 그 다음에 제가 동그라미 8개를 또 그렸으니까 88에 64 더하기 8, 72개. 그 다음에 동그라미 마지막 한 개는 8, 1은 8 더하기 1 해서 9개. 총 파라미터 개수가 145개. 아까 요 그림에서 이 동그라미 앞에 있는 요 4개만 7개로 바뀐 것 뿐인 거죠. 피처가 좀 더 많아서. 그래서 이제 7, 8에 56 더하기 8만큼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뭐 파라미터의 개수를 세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파라미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from tensorflow kelas의 utils라고 하는 게 있어요. utils import plot 모델. 그래서 이 플롯 모델에서 제가 간단하게 이 모델에 대해서 플롯을 그려보면은, 그리고 보면은 좀 뭔가 Shift 탭 누르면은 모델은 모델이고 파일로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png 파일로. 그 다음에 show layer name은 필요 없고 show detail, show shape를 보는 게 좋겠네. show shapes. 모델은 모델이고 show shapes는 true 하면은 조금 더 이제 input layer라고 하는 게 표현이 되죠. 7개에 대한 피처가 있고 거기서 이제 동그라미 8개를 만나고 또 동그라미 8개를 만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개를 만나고 플롯 모델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쉐입을 좀 정확하게 또 볼 수가 있긴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모델 생성은 끝났어요. 여기에 이제 히든 레이어만 인풋 레이어하고 그 아웃풋 레이어, 여기에 제가 이걸 안 썼는데 아웃풋 레이어, 요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는 그대로 놔두고 히든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동그라미 여러 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모델 생성은 끝났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해야 되는 게 4번 모델 컴파일, 요게 있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없었던 거죠. 모델 컴파일. 모델 컴파일이 하는 요 컨셉은 내가 요 모델을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그 교수를 한 명 배치하고 이 모델의 궁극적인 목표 의식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mean squared error 이런 거를. 그래서 여기서 모델 컴파일 하면은 일단 제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제 모델 컴파일은 괄호하고 로스는 궁극적으로 내가 mean squared error를 줄이도록 모델을 이제 드라이빙 할 거다. 그다음 옵티마이저는 내가 아담이라고 하는, 제가 SGD나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옵티마이저를 나는 아담을 쓸 거고, 그 다음에 좀 그냥 딱 중간 정도입니다. 매트릭스, 내가 이 모델이 훈련되는 동안 내가 추가로 보고 싶은 거는 mean squared error와 mean absolute error를 같이 한번 볼 거다 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만약 생각이 안 날 경우에는 이것도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서 옵티마이저는 옵티마이저스에서 내가 아담을 불러올 수 있고, 로스에서 내가 mean squared error를 찾아볼 수 있고, 여기서도 매트릭에서 각각 내가 보고 싶은 거를 호출해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일단 코드로 다시 한번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모델점, 이제 모델에다가 네가 해야 되는 방향성과 교수를 매핑을 해주는 거다. 모델점 컴파일 컴파일 해서 여기 보면은 뭐 로스는 mean squared error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옵티마이저는 이제 아담,
주고, 매트릭스는 굳이 또 안 봐도 되긴 해요. 이미 민스퀘어드 에러가 측정이 되고 있는데 민스퀘어드 에러를 굳이 또 한 번 더 보겠다, 중복된 걸 보게 될 겁니다. 민 앱솔루트 에러는 뭐냐면은 그냥 나는 이거죠. 정답이 5고 예측이 3이다. 틀린 게 2네. 민스퀘어드 에러는 틀린 거를 증폭 제곱시켜서 평균을 구하는 거고, 얘는 그냥 틀린 게 2야. 틀린 거를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증폭시키지 않고. 나는 이제 증폭시키지 않은 애들의 평균도 보고 싶다 하고 모델.점 컴파일을 마무리 해주시고, 이게 끝이에요. 난 여기다가 목적의식, 그 다음에 교수를 배치하고 추가적으로 내가 더 보고 싶은 지표, 에러 지표를 내가 보고 싶다. 머신러닝 할 때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민 스퀘어드 에러, 민 앱솔루트 에러, 그 다음 민 앱솔루트 퍼센티지 에러. 그 다음에 이제 모델 훈련 들어갈 겁니다. 네, 생각보다 모델 생성이 이것저것 좀 있긴 하네요. 네, 모델 훈련을 하기 전에 원래 모델에는 이제 그 콜백 함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큰 얼리 스타핑, 텐서 모드, 체크 포인트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일단 기본 훈련만 시켜보고 요번 클립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머신러닝에서도 했던 것처럼 모델.fit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써야 되는 게 뭐 X는 당연히 트레이닝 데이터에 나는 피처 문제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 Y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정답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에포크는 뭐냐면은, 에포크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데, 에포크는 내가 지금 현재 문제지가 있잖아요. 문제지가 지금 현재 몇 개나 있나 볼게요. 점 shape, just 점 shape 찍어보면은 지금 얘가 지금 과거 학습 데이터로 볼 행이 85건이에요. 85건을 하나씩 다 훑어보는 거예요. 이때는 50% 할인하고, 그 다음에 50% 할인하고 30% 홀리데이가 있을 때 정답이 1000개가 팔렸구나. 이게 이제 한 문제지. 이런 게 이제 85건이 있는 거죠. 근데 이 85건을 기계가 똑같은 요 85건의 문제를 몇 번이나 볼 것이냐. 나는 한 1000번 볼 거다. 똑같은 문제지를 85문항이 있는 문제지를 1000번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생각보다 좀 이것저것 있네요. 배치 사이즈는 32가 이제 기본값인데, 이 32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문제가 85문항이 있는데, 한 개 이제 시험지를 보려면은 이거를 32개만 보고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32 요 한 문제지를 다 보려면은 85잖아요. 32 64 96. 그러니까 총 한 문제지를 3번에 끊어서 보고, 한 번 끊어서 볼 때마다 모델을 한번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네, 조금 뭔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거, 여기서 발리데이션 스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발리데이션 스플릿은 0.2.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내가 지금 원래 훈련 여기 발리데이션 스플릿이 원래는 0.0으로 되어 있는데, 발리데이션 스플릿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약에 이거를 트레이닝 데이터만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시키잖아요. 한 문제지가 총 85개의 문항이 있는데, 이걸 내가 한 2000번을 봐봐요. 그러면 얘는 문제만 봐도 답을 바로바로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웨이트랑 바이어스 이게 조정이 당연히 지금 현재 훈련시킨 거에 너무나 오버피팅, 과적합이 됐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딱 그 시험 문제지만 잘 보고 조금만 틀려지면 얘는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한테 정신을 차리라고 발리데이션 데이터, 약간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좀 쪼개가지고
우리 예전 테스트에서 검증하듯이 얘는 이제 훈련할 때 이걸 쪼개서 너 이거 가지고만 열심히 문제 정답지 풀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있는 나머지 발리데이션 데이터에 그 실제 에러를 계속 모니터링 해줄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이제 무조건 올라가요. 요 트레이닝 데이터는 2000번 돌면 돌수록 얘는 무조건 올라갑니다. 어차피 내가 봤던 문제지랑 정답지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에 있는 발리데이션 데이터는 이걸 봄과 동시에 지금 여기 남아있는 그 발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툭 던져봐요. 그럼 얘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이 발리데이션 데이터는 어느 순간 얘도 이제 같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과적합이 되면은 발리데이션 못 푸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은 정말 잘 푸는데 이 발리데이션 검증 문제는 잘 못 푸는 거죠. 왜냐? 얘가 여기에 너무 과적합이 돼서 이 문제에서 조금만 토시가 틀리면은 정답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중에 멈추겠다. 이런 이제 포인트를 또 얼리 스타핑 해주는 게 있는데 이 발리데이션 데이터가 여기에서는 그래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리데이션 데이터를 내가 0.2로 좀 약간 이제 나누겠다. 그럼 이제 훈련 데이터에서 에포크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아까 있던 85건에서 20% 진짜 훈련 데이터는 85에서 20%가 발리데이션으로 빠지니까 20%는 5, 20, 8, 26 17건은 발리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5니까 68건은 훈련 데이터. 그러니까 32번씩 총 한 시험지를 다 풀 때 3번에 나눠서 네트워크는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는 건 똑같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걸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에포크는 1000번 나오고 3번에 끊어서 네트워크가 한 에포크마다 3번에 끊어서 바뀌게 되죠. 네. 그리고 각각의 이런 그 민 스퀘어드 에러가 표시가 됩니다. 네. 일단 지금처럼 하면은 이제 훈련이 이제 쭉 이제 각 청건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뭐 솔직히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이 안 되는 일단 정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켰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왜 갑자기 학습이 잘 안 되지?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피처라고 하는 데이터를, 그냥 정말 중요한 재료만 딱 선언을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재료 선택을 잘못했나?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모델의 히든 레이어 있잖아요. 이 히든 레이어가 지금 현재는 이제 8개로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도 아까 8개였죠. 근데 이제 히든 레이어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 또는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를 너무 얇게 구성을 해가지고 학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배치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이제 32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배치 사이즈가 너무 커서 한 문제를 너무 전체적으로 좀 약간 더 쪼개야 될 수도 있다. 이런 포인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되게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어요. 내가 그 교수를 너무나 첨벙첨벙 뛰도록 해놨나? 좀 약간 천천히 걷도록 뭐 SGD나 아니면 GD로 바꿀 것이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이제 심플한 거는 또 이게 가능해요. 지금 현재 제가 재료를 썼는데 아마 이제 코릴레이션을 찍은 걸로 하면은 일단 그냥 제대로 된 재료를 써서 학습하자 이러면은 문제없이 잘 학습이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심플한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를 제가 더 전처리를 추가를 시킬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피처스 데이터에서 라벨링만 해서 숫자로 바꿨잖아요.
이 피처스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재료로 뭐 이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하는데 각각의 이제 재료들의 높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높이가 다르다는 거는 뭐냐면은 얘는 지금 프로모션은 아마 0에서 1 사이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최대 높이는 1까지는 안 나가기 때문에 얘도 이제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지만 높이를 전부 다 0에서 1 사이로 맞춰서 각각의 피처에 대한 중요도를 그냥 다 동일하게 맞춰간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기계가 어떤 피처는 0에서 1 사이로 움직이고 어떤 피처는 1부터 3000까지 움직이면은 이 변화량이 큰 다른 피처에 대해서 훨씬 더 임포트하다라고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기계가 제대로 학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뭐 예를 들면 요 이어위크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어위크가 지금 현재 2015 뭐 01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함수로 만들어도 돼요. 뭐 함수에서 제가 이런 거죠. 뭐 in value 해가지고 가장 큰 값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어위크에 맥스 값을 하나 설정을 해놓고 그 맥스 값으로 얘를 하나씩 다 나눠주면은 0에서 1 사이로 얘가 그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뭐 15, 23, 1, 그 다음에 5, 7, 9, 30 이렇게 있다. 여기에 이제 맥스 값을 가지고 여기에 맥스 값을 가지고 맥스 값이 지금 현재 30이에요. 근데 이 30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을 3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얘를 고정시키고 이거 분의 이거 여기다가 AND 써주면은 그쵸? 30은 최대치 그러니까 1이 되고 그것보다 좀 떨어지는 건 0.16이 되고 각각의 이제 그 값들을 0에서 1 사이로 가장 이제 쉽게 만들어주는 요 맥스 스케일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맥스 스케일러는 만약에 여기 음수값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지금 나눠주는 값을 플러스 마이너스 만큼을 세팅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얘네들을 하나씩 나눠준다. 그러니까 음수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컨셉이 있는 거죠. 네, 일단 지금 현재는 그거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것조차도 근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함수로 만들 수도 있지만 from scikit-learn.preprocessing 해가지고 import 보면은 아마 맥스 스케일러 오늘 방금 했던 맥스 ABS 스케일러도 있고 민맥스 스케일러가 있습니다. 민맥스 스케일러 방금 제가 했던 거랑 그 같은 컨셉인 거죠. 얘를 쓰는 방법은 뭐냐면은 민맥스 스케일러 하고 요 민맥스 스케일러를 기준으로 피처스 데이터에 라벨 인코더랑 동일해요. 이어위크 스케일러는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한번 초기화를 시켜주고 얘를 대신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게 예전에 이어위크 스케일러 p 트랜스폼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넣을 게 피처스 데이터의 이어위크인데 여기서 그냥 이어위크로 하면은 얘가 에러가 나요. 얘가 뭐 2디멘전 왜냐면 이제 이 민맥스 스케일러는 이제 2D 어레이로 나와야 되는데 요 피처스 데이터의 이어위크로 하면은 솔직히 값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전처일 때 이어위크 컬럼을 선택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딱 이 펜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피처스 데이터 전체 행을 내가 이어위크 컬럼만 선택해서 넣겠다라고 하면은 값이 딱 튀어져 나와요. 그러면 얘를 실제 피처스 데이터에 새로운 컬럼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이어위크 스케일 SCALE 스케일 이렇게 하면은 실제 피처스 데이터에 컬럼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보면은
이어비크 스케일링 해가지고 얘가 이제 가장 작은 값이니까 0 값이 되고 점점 증가하는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뭐 당연히 이제 피처로 쓰려고 하는 뭐 H 클러스터나 프로모션도 일단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든 이어빅 스케일러는 나중에 재학습 또는 이제 예측할 때 이 이어비크 스케일러 안에 데이터 점 맥스 최대값을 얘가 들고 있고 점 데이터 점 민 최소값을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최소값 최대값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이미 이제 그 스케일링 된 거를 다시 이제 원복을 시키려면은 이걸 또 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맥스 값을 알고 있어야지만 이거 곱하기 맥스 값은 이거 곱하기 맥스 값을 해야지만 얘가 다시 원래 있던 맥스 값을 고정시키고 엔드 고정시키고 네 다시 원래 있던 데이터로 이제 복구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게 잠깐 들어왔는데 이 데이터.min이라고 하는 거나 맥스 값을 따로 들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어빅 스케일러는 따로따로 이제 높이가 다른 거에 대해서 따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프로모션 스케일러라고 해서 하나 만들고 얘는 프로모션 스케일러 점 핏 이게 프로모션 프로 퍼센트죠. 프로 퍼센트. 제가 피처스가 보면은 프로 퍼센트 프로 언더바 퍼센트 해가지고 얘는 프로 퍼센트 스케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뭐 나머지는 다 상관이 없는데 요 H 클러스터가 1, 2, 3, 4라고 하는 이제 다른 건 0에서 1 사이인데 얘만 1, 2, 3,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케일러 중에서 H 클러스 스케일러하고 이 스케일러를 활용해서 피처스 데이터에 H 클러스까지 해가지고 이제 피처스 데이터 점 H 클러스 스케일까지 하면은 이제 전 처리해서 스케일링 된 이제 피처들은 다 스케일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프로모션부터 모든 데이터는 다 이제 전 처리를 하게 된 거네요. 당연히 H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스케일러에 데이터.max 찍으면은 이제 4 이렇게 나오게 돼서 얘가 이제 나중에 또 챙겨가야 되는 데이터셋인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한번 피처를 보면은 이제 다 뭔가가 달라졌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빼야 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except columns는 이제 스케일링 안 된 애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어 뭐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를 다 공통적으로 넣어서 스케일이 붙은 거 또는 라벨 인코더를 이제 아예 특정적으로 내가 쓸 컬럼에 대해서 전처리한 거죠. 결론적으로 거기에다 뭐 언더바 스케일을 다 붙여서 스케일이 붙은 애들을 전부 다 피처로만 선정한다. 그 외에는 다 버린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네, 일단 지금 현재는 익세트 컬럼으로 이어랑 이어비크 지금 한 거 중에서 라벨 인코더 붙은 거는 지금 쓸 수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H 클러스도 빠지고 위크도 빠지는 거죠. 그러면 이 피처스를 셋으로 만들어서 차집합 연산을 하고 그러면 이제 스케일 된 애들이랑 얘는 라벨 인코더에서 0, 1 사이니까 상관없고 프로 퍼센트도 빠져야 되네요. 얘도 프로 퍼센트 같은 경우도 더 이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얘가 프로 퍼센트가
프로모션 스케일러가 데이터 맥스 찍어보면 얘가 0.42가 맥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1이 없어요. 근데 얘를 1까지 올려준 거죠, 반대로. 그래서 피처스를 셋으로 해서 except 컬럼에서 프로 퍼센트까지 하면은 이제 다 스케일된 것들만 남게 되고, 얘를 이제 피처스에다 집어넣을 건데 얘를 리스트로 바꿔주면은 딱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재료가 되고, 이걸 기준으로 이제 다른 이제 기존 코드들 다 만들면 되는 거죠. 다만 좀 아까 아쉬웠던 게, 아까 제가 파라미터 개수를 세려고 유닛을 888 했지만 이제 얘네들을 이제 조금 키워서 32 그래서 이제 뭐 히든 레이어를 더 한 두세 개 더 추가해도 되죠. 너무 기존에 한 145개 정도 안 됐던 밖에 안 되는데 이제 1281개. 이미 이제 공개된 그 모델들은 막 파라미터가 몇천 개, 몇천만 개, 뭐 1억 건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는 되게 작지만 그래도 한번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델.p까지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뭔가 데이터가 로스가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학습이 조금 되고 있는 거죠. 일단 1000번까지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000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학습된 모델 가지고 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이번 세션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번이니까 미리 한번 코드를 짜놓을게요. 일단 피처스가 아까 전에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방향이 피처스가 이거였어요. 딥러닝은 이 피처스 순서대로 정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다가 뭐 in year week는 그렇죠? 저기에서 이미 다 클리어가 된 것 같네요.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최종 모델 끝났을 때도 한번 하겠지만 in year week가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예측하고 싶은 주차가 2024년도 10주차다. 그리고 그 당시에 in 홀리데이는 yes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 in 프로 퍼센트는 0.5% 할인할 거고, 그 다음에 in 프로모션은 yes이다. 그리고 in 그 H 클래스는 3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대휴일이다,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나중에 저 모델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값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델한테 학습할 때는 다 스케일링을 걸어가지고 막 0점 몇으로 학습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모델에다가 우리 이렇게 문제지 가지고 학습을 시켰으니까 정답지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나와라,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이거는 그냥 바로 바꿔놓을게요. yes는 1, no는 0 이렇게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요 스케일링 한 애들은 in your week을 우리가
이어 위크 스케일러 있잖아요. 여기에 데이터 맥스 값으로 나눠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 2024년 10주차를 얘는 이걸로 나눠줘야 되고, 인홀리데이는 아까 그 라베 인코더로 다시 이제 복호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yes or no 같은 경우도, 그 다음 인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나누기 그 프로모션 스케일러 점 데이터 점 맥스로 나눠야지만 실제 얘가 이제 원래 있던 값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 그 엑셀 파일로 했던 것처럼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던 거를 전부 다 요 맥스 값으로 나눠줘야지만은 이거 나누기 맥스 해줘야지만은 이거 곱하기 맥스네요. 곱하기를 해줘야지만 원래 있던 값으로 이 줄어들었던 게 이제 올라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값을 다시 이 형태로 바꾸려면은 이 값은 이거 나누기 30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모델에다가 내가 훈련시킬 때는 이 상태로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 값에다가 이 맥스 값을 나눠줘야지만 다시 원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를 해줬고, 클러스터도 똑같이 나누기 h 클러스 스케일러 점 데이터 점 맥스로 나눠준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한번 pd 점 데이터 프레임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pd 점 데이터 프레임 하고 대괄호를 2번 하고 각각에 있는 요 값들을 콤마로 묶어주면은 한번 테스트 셋이 되는 거죠. 내가 화면에서 입력받은 값이 이거다. 그러면 그 값이 일부 수정이 돼가지고 in your week, in only, in pro percent, in promotion 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만 in your week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먼저 한번 볼까요? 이게 재생 버튼에서 좀 오래 있기는 한데 in your week가 어레이로 요게 잠시만요. 요 데이터 맥스 자체에서 데이터 맥스가 어레이로 나와서 여기서 0이라고 하는 걸로 값을 땡겨야 되겠네요. 그래서 대괄호 0. 그러면 이제 각각 값들이 이제 in your week는 뭐고,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뭐 2000, 그쵸? 네. 더 커졌으니까 이게. 그리고 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1.18. 원래 그 맥스가 0.4 몇이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할인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얘를 그러면은 pd. 데이터 프레임 괄호하고 각각의 값들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은 펜다스가 모듈 펜다스 해진 no attribute 데이터 프레임 pd. 데이터 프레임 오타가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값들 이렇게 넣어주고, 얘가 이제 테스트 df다. 이 테스트 df를 이제 모델 점 predict 테스트 df 하면은 이제 얘가 할인을 이렇게 많이 하면 2089개가 팔린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할인도 별로 안 하고 홀리데이도 없고 할인도 없고 프로모션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홀리데이에 포인트도 없다 라고 하면은 이제 212개가 팔린다.
좀 많이 적게 팔리죠. 아까 2,000개에서 이런 식으로 이 모델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일단 만들어진 거죠.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걸 나중에 이제 H5로 또 저장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요 모델 생성하는 부분이 이번에 조금 많이 들어가긴 했네요. 근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쭉 한번 무작정 따라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근데 내가 모델 훈련하다가 왜 얘가 학습이 안 되지? 왜 학습이 안 됐을 때 어떤 이유가 있지? 이게 각각의 문제지들의 높이가 또 다르면은 문제가 생기는구나. 뭐 이런 포인트들. 그 다음에 그 모델이 다 끝났을 때 나중에 얘를 다시 써먹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 포인트들을 한번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생각보다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모델이 큰 컨셉은 또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네, 일단 모델 세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